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희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입차는 리스가 좋고 국산차는 장기 렌트가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여전히 많이 들려오는 질문이라서 이게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는 거랑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는 다르니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수입차는 리스가 좋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합니다. 그냥 월납입금이 리스가 훨씬 저렴해요. 왜냐고요? 장기 렌트는 보험료랑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입차를 장기 렌트로 하면 이 보험금이 되게 높게 측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 납입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냥 비싸다고만 하면 약간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기준을 잡고 말씀드리면 BMW 5 시리즈 차량 있죠. 이거를 리스로 뽑으면 한 달에 월 납입금이 74만 원 이 정도인데 장기 렌트로 하면 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6만 원이면 되게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내가 뭐 250 이상을 내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장기 렌트랑 좀 비슷하거나 더 낫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사고 할증이 최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국산차는 왜 장기 렌트가 좋냐? 이러면 똑같습니다. 장기 렌트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랑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스포티지나 그랜저급 정도 되는 차라고 해도 자동차세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렌트가 5, 6만 원 더 비싸다는 거죠, 리스보다. 근데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리스로 하면서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려고 한다면 뭐 보험료가 뭐 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년에 이래도 장기 렌트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리스는 국산차를 리스로 뽑는 경우는 진짜 좀 어쩔 수 없이 뭐 번호판 때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뭐 보험 관련해서 뭐 그쪽 업을 하고 있거나 뭐 유지해야 하거나 보험 경력을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장기 렌트도 신청하면 보험 경력이 인정이 되죠. 그런데 국산차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산을 장기 렌트를 했을 때는 면책금도 저렴하고요. 30만 원이죠. 근데 수입차는 50만 원으로 잡혀요. 이게 또 차이가 있고, 국산차를 렌트로 하면은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 없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사고가 나서 이 차를 수리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놓는다고 했을 때 국산차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반납할 때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원상복구만 돼 있으면 사고차에도 뭐 페널티를 따로 안 줍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거고, 근데 수입차를 장기 렌트로 했을 때는 사고 낸 이후에 원상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페널티를 좀 물 수도 있어요. 사고감가에 대한 어떤 그 페널티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장기 렌트인데 수입차는 혜택이 좀 덜하고 국산차는 혜택이 좀 더 좋죠. 그래서 국산차는 무조건 장기 렌트를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 그러면은 알겠다. 수입차는 그래, 뭐 보험료가 이제 너무 비싸니까 장기 렌트 월납입금이 너무 비싸니까 리스를 하는 거구나. 국산차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장기 렌트 혜택도 많으니까 국산은 장기 렌트가 무조건 맞구나. 이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뭐 벤츠, BMW, 포르쉐가 하호호 번호판이 달려있는 거 봤는데 근데 그거 그냥 렌트 아니고 그냥 장기 렌트로 1인이 소유하는 것 같던데 그거는 왜 그런 건데? 너 말대로면은 렌트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면요, 수입차도 어쩔 수 없이 렌트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고가 많이 나서 규모가 꽤 있어서 보험료 할증이 너무 많이 붙었다. 이때도 장기 렌트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쓰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리스는 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한도도 잡아먹고 신용점수도 일시적으로 깎이거든요. 물론 다시 몇 달 안에 회복이 되지만, 근데 이렇게 대출성 상품을 이렇게 썼을 때
결국 나중에 내가 쓸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잡아먹힌단 말이죠. 신용대출을 쓴다고 했을 때는 한도에서 문제가 될 거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뭐 DSR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출 상품을 쓰지 않고 단순 임대 상품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비싼 걸 알고 있지만 장기 렌트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리스가 더 저렴한 걸 알고 있지만 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네. 대부분 이 두 가지 케이스가 95%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아닌 5%는 언제나 예외가 있겠지요. 이 정도면 주변에서 이런 대화를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이 될 거고요. 본인이 본인 차를 구매할 때도 왜 이래서 좋다고 하는 거였구나 하고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